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도 와인, WHYNE 와인을 공부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르도 세 번째 시간, 보르도 우앙과 앙트르 두메르라고 하는 도르도뉴강과 가론강 사이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또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우리가 프랑스 와인을 살 때 특히나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는 샤또 그렇게 샤또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샤또라는 의미는 성인데요. 프랑스 와인법에 정의된 샤또는 포도원이 있는 집으로서 와인 양조 시설과 저장 시설까지 있는 집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와인의 이름 혹은 와이너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안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도 우안의 유명한 지역은 생떼밀리옹과 포무롤이 있습니다. 생떼밀리옹 와인은요, 기본적으로 저번 때 얘기했던 보르도 좌안 지역에 비해서 맛과 향이 풍부하다는 평을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의 드라이함이나 구조감과는 좀 덜 친하신 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와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WSAT에서는요, 좌안의 와인을 구조감 있는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생떼밀리옹 와인은 복합적인 레드베리 및 자두의 풍미와 함께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을 가진 와인, 그리고 숙성하면은 담배와 삼나무의 풍미로 발전하는 와인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문구만 보더라도 뭔가 거칠고 그런 와인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와인이 연상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드라이하고 구조감이 강한 카베르네 소비뇽보다는 좀 더 바디감 있고 부드럽고 베리류 향과 자두 맛을 내는 메를로가 메인이기 때문이죠. 생떼밀리옹의 토양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북서쪽에 고원지대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쪽은 따뜻하고 배수가 좋은 자갈과 스퀘암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갈이 많기 때문에 우안이지만은 의외로 카베르네 소비뇽이 잘 자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생떼밀리옹의 그랑크리 클라스 A 등급으로 선정된 샤또 피작 같은 경우는 북서쪽에 위치하면서 카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동쪽에 급경사면 포도밭이 있습니다. 생떼밀리옹의 주요 포도밭이 되는 석회암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이 지역도 석회암이 있고 그리고 점토가 있는 지역입니다. 유명한 와인으로는 샤또 오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쪽에 모래토양 포도밭이 있는데요. 그쪽 와인은 퀄리티가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떼밀리옹 와인을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생떼밀리옹 그랑크리라고 붙은 거는 생떼밀리옹 AOC, 생떼밀리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갈 수 있는 지역에는 모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떼밀리옹은 생떼밀리옹 그랑크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등급은 생떼밀리옹 그랑크리 클라세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생떼밀리옹 그랑크리 클라세보다도 더 윗등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떼밀리옹 프리미에르 그랑크리 클라세 A 등급, 그리고 생떼밀리옹 프리미에르 그랑크리 클라세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등급이 더 높은 등급이고요. 또 하나 프랑스 와인 지역이 이름이 비슷한데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생떼밀리옹 같은 경우는 몽타뉴 생떼밀리옹, 위삭 생떼밀리옹, 퓨세긴 생떼밀리옹, 생조르주 생떼밀리옹, 이렇게 생떼밀리옹 앞에 각각의 마을의 이름을 붙인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떼밀리옹 지역과는 다른 와인입니다. 와인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무롤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포무롤도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랄랑드드 포무롤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포무롤 옆에 있지만은 포무롤과는 다른 지역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무롤 같은 경우는요, 보르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 좌안에 소위 5대 샤또보다도 비싼 와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페트리스와 르팽이 있습니다. 와인의 특성은요, 풍부하고 매끄럽고 향신료 풍미도 강하고 블랙베리 특성을 가진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포무롤 같은 경우는 주로 70%에서 80%를 멜로를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까베르네 프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카베르네 소비뇽에 비해서 메를로가 숙성 잠재력이 좀 덜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휴 존슨과 젠신스 로빈슨이 만든 책인 와인 아틀라스에는 최상급의 포무롤 와인이라도 10년 내에 소비하기를 권장하더라고요. 최상급 와인도 대부분 10년 안에 모든 양을 발산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0년 안에 소비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최고급 와인은 수십 년을 둬야 된다는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뮬러 와인 같은 경우는요, 등급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소규모의 가업 형태로 와인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인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와인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르도 우안 쪽에 또 하나 뱅드 가라지스트, 소위 가라지 와인이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의 부지에서 포도밭과 와인 양조를 하는데 경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소량 생산한 무겁고 바디 완숙미가 탁월한 와인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르팽, 그리고 샤또 발랑드로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에는 이런 가라지스트 와인들이 나왔다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많이 죽었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발랑드로 같은 경우도 가라지스트 와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매우 상업적이 돼서 큰 규모로 관람객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2000년대 이후로 그런 뱅드 가라지가 힘을 잃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생산량 유지 실패라고 언급되기도 하고요. 소규모의 와인으로 고품질로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지켜서 때로날 무시한 채 와인을 만들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단지 유행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소위 컬트 와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단지 유행해서 그렇다, 이 말은 약간은 힘을 잃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안 지역에는 그렇게 굵직굵직하지 않지만은 꼬뜨드 보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블라이, 까디악, 프랑, 까스티용 네 지역이 있는데요. 표현할 때 까스티용, 꼬뜨드 보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스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뿌비유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4개의 지역을 꼬뜨드 보르도로 만든 이유가요, 소비자들이 좀 더 인식하기 쉽게 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수출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꼬뜨드 보르도에 들어가지 않고 생산자 자체 결정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는 와이너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산자를 꼬뜨드 부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에르 뜨드 보르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방금 얘기한 꼬뜨드 보르도와 또 상관이 없는 스위트 와인 등급입니다. 프리메르 꼬뜨드 보르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카디악, 루피아, 상트 쿠르아 디몽 3개의 지역이 있고 우수한 스위트 와인으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앙트루 두메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트루 두메르는 도르도뉴 강과 가론 강 사이의 큰 지역입니다. 화이트 와인만 앙트루 두메르라는 지역 이름을 달고 나올 수가 있어요. 레드 와인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그냥 보르도 와인이 됩니다. 또한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하고 블렌딩을 해야 됩니다. 블렌딩은 보통 소비뇽 블랑의 함량이 높고요, 세미온과 뮤스카드를 소량 첨가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또한 소비뇽 블랑으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오크통 숙성을 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스틸 숙성으로 해서 신선한 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매우 유명한 2개의 책, 와인 바이블과 아틀라스 와인의 앙트루 두메르에 대해서 평이 좀 갈립니다. 와인 바이블에서는 보르도 지역의 최고의 화이트를 떠올릴 때 그라브 혹은 패삭 레오냥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앙트루 두메르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틀라스 와인에서는요, 질이 좋은 화이트 와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소량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측면이 다릅니다. 워낙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인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이 좀 다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3편에 걸쳐서 보르도와 그 상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서요, 또 왜 그런 것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나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